예,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절차 들어갑니다. 요약지를 먼저 볼게요. 절차는 뭐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매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내용 많지 않잖아요. 요약지 보면 뭐 3페이지도 안 되는데. 별로 안 되죠? 이제 그걸 읽기 싫어가지고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칠판을 보면서, 필요한 건 내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경매 절차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경매 신청 들어가죠? 네. 어디다 합니까? 법원에다 합니다. 내가 날짜를 적어 드릴게요. 이건 이의를 돕기 위한 날짜예요. 자, 1월 1일 날 경매 신청했다. 그럼 경매 신청은 누가 해요? 채권자. 거기 요약집 채권자 동그라미. 자, 채권자 멍고라미? 채권자들이 하겠지. 뭐, 그죠? 그럼 이제 법원에서 이제 경매 신청 들어가면 법원에서 뭐를 해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물건이 뭐가 돼요? 압류가 됩니다. 그럼 압류 효력은 1월 3일 날 발생했다 가정을 해봐요. 이 건물이 이제 압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압류 효력은 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죠. 경매 개시 결정 사실을, 이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뭐 하거나 송달하거나 또는 경매 개시 결정 뭐가 될 때? 등기. 자, 그 두 줄을 밑줄거서요. 송달되거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할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까 우리가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등기되면 압류 효력 발생하잖아요. 이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은 인수, 소멸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주택의인도 주민등록 갖춰야 되죠. 대항 요건은 언제까지 갖춰줘야 돼? 여기 전까지 주주를 갖춰야만이 최우선 변제를 인정이 돼. 대항 요건 주주. 됐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나면 세 번째 뭘 한다 그랬어요?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 1월 5일 날 공고를 한다 가정만.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일은 언제로 잡았어요? 2월 5일. 자, 미리 잡아서 공고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돼. 그래야지 돈 받아갈 사람은 5월까지 배당 요구 할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소액 임차인하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도 배당 요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2월 5일까지 이때 공고를 해야지 배당 요구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 여백에다가 적어. 배당 요구 종기를 법원에서 잡을 때 1000메가길 이후로 잡는다, 이전으로 잡는다? 1000메가길 이전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게 흐름에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1000메가길 이전으로 잡아서 공고하도록 됐어요. 이따 알게 돼요. 자, 이거 끝나면 이제 매각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매각 준비. 자, 준비 단계에서는 이 매물을 조사해요. 현황 조사를 해요. 그럼 누구를 시켜서 조사를 합니까? 집행관. 자, 법원에 가면 집행관이라고 있거든요. 이 집행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관하고 그 친족은 경매에 관여할 수 있다 없다? 관여했기 때문에 안 돼. 그럼 이제 물건 조사하다 보면 여기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통지해줘. 배당 요구까지 배당 요구 하라고. 됐어요? 채권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소. 공무소라는 것은 주로 어떤 공무소를 말을 해요? 조세 공가를 주관하는 공무소. 뭐 세무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물건이 경매 들어갈 정도면 이 사람 세금 많이 밀렸겠어, 안 밀렸겠어? 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 받아가려면 배당 요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해관계인에게 채권 신고하라고, 채권 뭐 하라고? 신고하라고 채고를 해. 통지를 한다는 말. 독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 받아가려면 세무서도 그렇고 기타 이해관계인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채권 신고하라고 독촉.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부동산을 평가를 해서 누구를 시켜서 평가를 해요? 감정평가사. 그래서 아까 감정인하고 그 친족, 경매에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최저 매각가격을 1억에 평가했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1억 밑으로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 비치랍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보셨어요? 작성해서 뭐래요? 비치. 그럼 이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매각 물건 명세서. 매각 물건 명세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아? 잘 안 봐서 모르겠죠? 아까 그 말소 기준 권리 우리가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런 것도 들어있고. 이해됐어요? 또 집행관이 물건 조사에는 점유관계 뭐 이런 것도 거기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참가할 사람들은 이걸 열람을 해 봐야 돼. 그죠? 그러면 이건 중요한 거 언제까지 비치하느냐? 매각기일 며칠 전? 일주일 전 동그라미. 감정평가서는 2주 전에도 비치가 돼요. 근데 매각 물건 명세서는 반드시 일주일 전, 그 이전에는 안 나와요. 이해됐어요? 네, 이걸 비치를 하면 됩니다. 자, 열람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요? 매각기일하고, 매각 결정 기일입니다. 매각 결정 기일을 지정을 해서 뭘 하게 돼요? 공고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1월 10일 날 공고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매각 기일은 언제로 잡아놨느냐? 2월 8일로 잡았다고 가정입니다. 2월 8일. 결정 기일은 2월 15일로 잡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미리 잡아서 공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물건 사러 2월 8일로 법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시간이 흐르면 매각 기일이 돌아와 안 돌아와? 이걸 며칠? 2월 8일.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월 10일에서 이제 2월 10일이 가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2월 8일 오려면 뭐가 지나가야 돼? 2월? 5일이 지나가야 돼. 2월 5일이 오지 않고 8일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2월 5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배당 요구 종기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을 법원에서 잡을 때 첫 매각기를 이후로 잡는다, 이전으로 잡아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종기일을 잡을 때 이 매각기를 이전으로 잡아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후로 못 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권리 분석 보였죠? 최선순위 전세권의 인수가 되죠? 근데 배당 요구하면 뭔다? 이때까지 배당 요구하면 소멸하죠. 그럼 경매 참가한 사람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한가 안 한가? 알 수가 있죠. 보고 들어갈 수 있어요. 배당 요구하면 사고, 안 하면 안 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다가 배당 요구 지난 다음에 6일 날 철회를 해버리면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배당 요구해서 사러 들어갔는데 이제 2월 10일 날 철회를 해버리면 갑자기 인수가 되잖아요. 그럼 피해를 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처리한다 못한다? 못한다. 뭐 그런 원리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흐름이 또 가면 이제 매각 결정 기일이 들어옵니다. 이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매각 기일 들어갑니다. 매각 기일. 여러분 요약집에 보면 매각 실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자,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가장 먼저 매각 방법이 있어요. 물건 파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 자, 호가 경매가 있어요. 호가 경매 또 기일 입찰 또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호가 경매라는 것은 구두로 얼마에 사겠느냐? 구두로 해서 최고가 결정한 걸 말하고 기간은 일정한 기간을 주면서 입찰하라. 날짜 잡아서 매각기일 날 개찰한 걸 말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요즘 거의 안 하고 있고 이건 간혹가다 해요. 대부분 뭐예요? 기일 입찰. 그래서 이제 근데 파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 미리 공고를 할 거예요. 어떻게 팔 거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입찰 참가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진행. 자, 참가할 때 그냥 합니까? 보증금. 입찰 보증금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건 최저 매각 가격의 몇 퍼센트? 10%. 자, 여기서 중요한 건 10%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게 중요해요. 최저 매각의 10%. 자, 보증금 봉투라고 있어요. 거기다 대부분 수표로 바꿔서 놓고 입찰표 써야 돼, 안 써야 돼? 얼마에 사겠다고 그거 작성해서 큰 봉투에다 넣어 같이. 그래갖고 함에다가 뭐 하면 된다? 투입. 자,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종결로 들어가는데 종결하면 이제 마감하고 뭐래요? 개찰을 할 거 아니에요. 개찰은 금방 돼요. 왜냐하면 2명 참가한 사람, 3명 참가한 사람, 많아야 10명, 20명 그러니까.
금방 개찰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는 개찰을 했는데 살 사람이 안 나타날 수도 있죠. 네. 그럼 다시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해봐. 1, 2일 무슨 메가? 2메가. 하루에 몇 번 한다? 2번. 그럼 1길 2메가 할 때는 저감하겠어요? 저감률 X. 적어봐. 1길 2메가 옆에다가 저감률 X. 먼스. 좋아. X가 그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됩니까? 네. 나머지는 보증금 돌려줍니까?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억 5천만 원을 써내고 B가 얼마 써냈어요? 4,500을 써내고 C가 얼마 써냈어요? 1억 4,200을 써냈어요. 그렇죠? D가 얼마 써냈어요? 1억 2천을 써냈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 좋아. 그럼 여기서 최고가는 누가 돼? A죠, A. 그러면 차순위 자격 있는 사람은? B만 돼요? BC 돼요? BCD 다 돼. 1억에 대한 예에서 아까 최저 매가 1억이라고 평가했죠? 최저 매가 아까 1억 평가했죠? 차순위 A가 돈 못 내면 내가 사겠다고 친척해서 누구? BC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1억 이상이어야 되니까 BCD는 일단 갖춰졌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에서 뭘 빼야 돼? 보증금을 빼. 보증금이 얼마? 그러면 얼마 초과해서? 1억 4천만을 초과해서 써낸 사람만 자격이 있어.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가격을 넘었을 때만. 최고가가 가면 10억이다 그러면 얼마를 빼줘야 돼? 1억. 10%.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B하고 C가 차순위 신고 안 하고 D가 하고 싶어도 해, 못 해? 자격이 안 돼. 그러면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 예선 탈락. 그것까지 알아야 돼. 아주 좋았어요. 무슨 탈락? 예선 탈락. 됐어요? 그 다음에 B가 하고 C가 안 하면 누가? B. C가 하면 C. 둘 다 한다고 하면 금액이 큰 사람. 같으면 추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C가 될 수 있는데 B가 됐다고 가정을 해봐. 그죠? 그러면 C하고 D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 가야 돼? 집에 가서 뭐 합니까? 고구마 삶은 거. 자, 아주 좋았어요. 약간 변형시킬 수 있어. 고스톱 쳐야 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이 이제 이 내용이고, 그러면 종합 정리할게요. 밑으로 간 것은 A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거죠? 옆으로 삐진 것은 이렇게 이걸 삐졌다래요. 유찰. 그러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이걸 세매각, 제매각. 세매각? 제매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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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매각. 그럼 이때는 저감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감률. 그럼 아까 얼마였어요? 1억이었는데 안 팔렸죠? 그러면 여기서 20% 다운 시키면 8천이 최저 매각 가격. 한 번 더 유찰되면 6,400. 계속 20%. 됐어요? 통상 그래요. 이게 저감률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왜? 또 이렇게 하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끝났어요. 봐드릴게요. 그 매각 실시 있어요? 자, 매각 방법은 셋 중 하나. 진행, 최저 매각 가격 동그라미 10%. 최저 매각 가격. 그리고 그 디귿에서 종결해서 두 번째 매각 실시 1길 2 매각 저감률 없다 적어놨고, 그 다음에 최고가 차순위 보증금 반환놨고, 그 다음에 세매각에서 두 번째 줄 저감하여 동그라미 저감하여 세매각. 됐어요? 네. 저감률이 있는 세매각. 통상 몇 %? 20. 통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끝. 자, 그러면 이제 끝났고 이제 매각 결정 기일로 들어갑니다. 그럼 매각 결정 기일날 뭐 하는 날이에요, 이건? 자, A에게, 누구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 날이에요. 그럼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럼 허가를 받은 건 밑으로 가는 거고, 그죠? 못 받으면 옆으로 삐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농지를 경매로 들어간다면 언제까지 농지증 제출하라 그랬어요? 이날까지 농지증 제출하라 그랬죠? 하면 허가를 해줄 거고 못하면 불허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걸 세매각, 재매각. 이것도 세? 이것도 세? 세매각이에요. 똑같은 세매각인데 유찰되거나 불허가 났을 때 하는 매각을 무슨 매각? 세매각. 저감률이 있어? 이건 세매각인데 저감률이 없어. 이건 저감률 있잖아요. 저감률 없는 세매각. 비싸서 안 팔린 건 아니잖아요. 저감률 없는 세매각. 됐어요? 그럼 이제 허브 결정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해관계인들은 항고를 할 수 있거든요. 법원에다가. 왜 허가를 해줬어요? 또 안 해줬어요? 항고할 수 있어. 그럼 항고할 때는 그냥 합니까? 항고 보증금 공탁을 해야 돼. 공탁을 해야 되는데 얼마? 이건 최저가 아니라 매각 대금의 10%. 매각 대금의 10%를 공탁을 하라. 현금,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금 공탁하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항고를 했는데 이유도 없이 왜 항고했냐고 법원에서 기각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항고를 했는데 기각 당해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항고 보증금 돌려줄까 저거?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 보증금 반환 X. 몰수 시켜버려요. 근데 그 외에 항고인들이 있을지 이 두 분의 외에 항고인들은 돌려줍니까? 네. 보증금 반환해준데 다 돌려줘요.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 떼고 돌려줘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데 다는 못 받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항고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약집 한번 봐드릴게요. 요약집 매각 결정기를 봐보세요. 매각 기일로부터 몇 주일 이내? 일주일 이내 동안을 주세요. 그리고 기업 허가 여부 결정을 하는데 허가가 확정이 되면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에 통지하고 그 다음에 허브에 대한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허브 선고일로부터 몇 주일 이내? 일주일 이내 항고를 해야 되고 자, 보증금 항고 보증금 공탁은 두 번째 매각 대금은 얼마? 10%. 저까지. 농지증은 매각 결정 기일 동안 이때까지 제출하셨어요. 그 다음에 참고 표시하면 세매각 나와 있죠? 근데 저감률 없다고 적어 놓으세요. 저감률 X. 여기는 저감한다는 단어가 없죠? 예, 없어요. 끝. 자, 그러면 이제 여포 삐진 거 끝냈고, 삐진 거 끝났어요. 그러면 A가 허가를 받았어. 그럼 A에게 뭘 해야 돼요? 대금. A에게 뭘 해야 돼요? 대금 납부하라 하지 말라? 하라. 대금 납부하는데 기한을 정해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하라? 3월 10일까지 납부하라. 이걸 기한 종료란 말을 쓰고 있어요. 기한 뭐라고 써요? 종료. 그러면 이양 납부할 거 3월 5일 날 납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납부했다 가정을 해봐 A가.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5일이요? 10일이요? 왜? 대금을 완납한 날 취득한다고 여러분 배웠죠? 그럼 소유권 취득. 그러면 이제 소유권은 A가 취득했으면 차순위는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아까 차순위 보증금 돌려줬어 안 돌렸어? 안 돌려줬어요. 아까 CD만 받아갔잖아요. 그러면 차순위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 가라고? 집에 가서 뭐 하라고? 감자 그렇지. 아주 별거 다 하네. 보증금 반환. 이해됐어요? 차순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역으로 A가 이날까지 돈을 못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차순위가 지위를 승계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지위가 승계돼요. 그러면 차순위에게도 허부 결정을 하겠죠? 네. 그럼 허가 받으면 여기도 대금 납부하라고 하겠죠? 네. 똑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럼 종합 들어갑니다. 밑으로 가는 것은 A가 돈을 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거고 네. 옆으로 삐진 것은 A가 돈 냈어 못 냈어? 못 냈어. 그리고 차순위가 있다고 가정했는데 차순위가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럼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되겠죠? 네. 이런 경우하고 또 하나 방법은 차순위가 승계를 받았는데 이 사람도 돈을 못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다시 날짜를 정해야 돼. 이걸 세매각, 재매각. 재매각. 그러니까 유찰되거나 불허가 났을 때 하는 것을 세매각.
대금을 못 냈을 때 한 것을? 그럼 재매각은 저감률 있어? 없어요. 저감률 months X. 그러니까 다 없죠. 저것만 빼고 유찰된 거 빼고 다 저감률이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재매각에 있어서 전매수인 재매각끼리 경매 참가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이 사람 보증금도 돌려줄 걸 요구하지 못한다. 못해. 근데 A가 여기서 돈을 가져왔네? 재매각일 3일 전까지 대금, 지연이자 비용 가져와. 그럼 재매각 절차는 뭐예요? 취소를 하게 돼 있어. 이해되셨어요? 자, 요약점 한번 봐드릴게요. 자, 대금 납부 보세요. 기한 동그라미, 기일 그럼 틀려버려. 기일 X. 대금 지급은 기한입니다. 기일이 아니라.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기한까지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효과 첫째 줄 대금을 다 낸 때 취득. 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 취득. 그죠? 그러면 차순위에게 보증금 즉시 반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납 효과, 미납이 되면은 대금 납부 기한이 없고 납부가 없고 차순위가 없을 때 이런 경우하고 차순위가 있는데 대금 납부에서 직권으로 무슨 매각? 재매각 동그라미. 자, 근데 이제 그 참고 표시에 재매각에 다시 자세히 써놨죠? 네 번째 줄부터 보세요. 다음부터.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매수인이 재매각 기한 며칠 전? 3일 전 동그라미. 대금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줄 후단 지연이자 동그라미. 절차 비용 동그라미. 자, 대금, 지연이자 절차 비용을 가져오면 재매각 절차를 뭐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감률 X라고 적었어요. 재매각일 때. 저감률 months X. 자, 끝. 그 다음에 이제 삐진 거 끝내고 A가 돈을 내서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돈 나왔으니까 이제 배당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이제 아까 우리가 소멸되는 권리들은 배당해줘. 순서에 따라서. 근데 배당 순위가 몇 순위까지? 그건 이제 좀 이따 문제 풀면서 할 거고 순서 알아야 돼요. 순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봐보세요. 가부 물건이 지금 A에게 팔렸잖아요. 근데 A는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자기 앞으로 등기 돼 있어 안 돼 있어? 아직은 안 돼 있죠.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을 합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법원에서 촉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까지 됐는데 갑이 지분을 안 비워주네. 그러면 바로 쫓아낼 수는 없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죠. 법원에다 인도명령 제출하면 돼요. 인도명령 제출하면 된다. 인도명령에서 몇 가지 볼게요. 자, 맨 밑에 대금을 낸 뒤 6개월 체크하세요. 시점 좀 알아야 되는데 등기한 날로부터 6개월이요. 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이요. 완납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리고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 동그라미.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점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항력 있는 점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해되셨어요? 예. 쫓겨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항력 있는 점유자. 그럼 점유자는 누구 생각하면 돼요? 임차인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개략적으로 경매 절차를 정리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자, 문제 접근해 볼게요. 자,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뭐냐면 9번 문제는 이 순서. 내용 하나도 몰라도 이 순서를 바로 잡아라 이거예요. 빼야 돼. 이해됐어요? 예. 지금까지 2번 나왔어. 자, 가장 먼저 뭐요? 경매 신청하고 경매 개시 결정이죠? 그러면 여러분, 몇 번이 나왔어? 비읍.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죠? 뭐가 나와요? 디귿이요? 그 다음에 매각 준비죠? 뭐요? 리을이요? 자, 일단 앞쪽에 순서 잡아봤어요? 공부 좀 했으면 저 정도 나올 거 아니야. 신청하고 경매 개시 결정, 종구 결정, 준비까지야. 그러면 나머지는 저걸 차례대로 나온 것이 몇 번밖에 없어. 나머지는 안 맞춰도 맞을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거 언제 맞추고 있어, 시간 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는 맨 앞쪽하고 맨 뒤쪽. 공부 좀 했으면 맨 앞쪽하고 맨 뒤쪽 순서는 알거든, 대부분. 이해됐어요?
그래서 맞춰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맞춰보면 4번이 정답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TP에 넘어가 보세요. 자, 12번 들어갑니다. 12번. 개공이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자,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될 때 그 결정이 등기된 때 효력이 생긴다. 맞았어요? 네. 맞고. 부동산은 매각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자,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 방법에 따른다. 맞습니까? 네. 3번.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면 처리한다 못한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일입찰에서 매수인점 보증금 매수가격이 10분의 1? 최저 매각 가격의 10%. 자, 그래서 매수가격이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항고 보증금이죠. 매각 대금 동안 매각 대금은 10%. 금전, 법원 인정, 유가 증거 공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입찰 보증금은 최저고,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이요. 이것만 주의. 자, DP 넘어가 보세요. 자, 15번 문제. 15번 보고 있어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 절차에 관한 설명을 하라. 옳지 않는 걸 골라라. 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이 그 기한 내 대금을 납부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 맞았어요? 예. 맞고.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업은 그보다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선언. 맞아요? 자, 이 질문을 가장 먼저가 뭐였어요? 저당권. 그 다음에 임차권. 주주로 갖췄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저당 있죠? 근데 누가 경매 신청했어? 후순위.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어. 그럼 이 임차권은 소멸하느냐 이 말이에요. 소멸한다. 소멸해. 신청한 사람 관계없어. 말소 기준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말소 기준이죠. 그러니까 경매 이 사람이 신청하든 이 사람이 신청권자는 관계없다고. 배운 대로 선순위가 말소 기준 원리. 됐어요? 예. 그 다음에 3번. 기간 입찰은 우리가 이제 자주 안 하는데 기간 입찰은 기간을 얼마 주느냐 이거요. 일주일 이상 1개월 이하. 밑줄 보세요. 그러니까 2개월 기한을 줄 수가 없어. 이건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서 1개월. 그리고 그 매각 기일은 입찰 기한이 끝난 후 몇 주일 안, 일주일 안. 그때에서 날짜 정해서 합니다. 이해되세요? 예. 자, 그 일주에서 1월, 일주일 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되고 기간. 그 다음에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경매는 법원 안에서 해요. 근데 집행관은 법원 허가를 얻으면 다른 장소에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제 대부분 법원에서 하는데 허가를 받으면 다른 데서도 가능하다 이 말이고. 자, 매각 허가 결정이 항고가 기각되면 언제나 항고 보증금 전액 몰수돼? 아니에요. 아까 채무자 소유자는 전액 몰수가 맞죠? 네. 근데 그 외 항고에는 이유를 떼고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전액 몰수. 이게 틀렸어요. 자, TP 넘어가 보세요. 18번 문제. 18번 보고 있어요? 다음은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에서 매각 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 틀린 것을 골라. 법원은 매각 결정 기일에 이해관계에 있는 의견을 들은 후 허브 결정을 한다. 자, 매각 허브 결정은 언제예요? 매각 결정 기일. 의견을 듣고 합니다. 맞는 말이고. 자, 법원은 매각 허브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즉시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가 있고. 자, 법원은 매각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할 때 직권으로 새 매각기를 정해야 된다. 자, 이건 허가를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이거잖아요. 불허가 났을 때. 이것도 무슨 매각? 새 매각. 맞는 말이죠? 물론 이제 저감률은 없습니다. 불허가 났을 때 새 매각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에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 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요? 매각 가격의 10%. 매각 가격의 10%.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자가 항고 기각 때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맞았어요? 예. 근데 그 외 항고인은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21번. 자, 21번은 세 매각하고 재매각 문제입니다. 자, 틀린 걸 골라라. 1번. 허가할 매수 가격 신고가 없다. 가격 신고가 없어서. 매각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될 때 법원은 최저 매각가를 상당히 낮추고 저감한다 이 말이죠. 네. 새 매각기를 정한단 말이에요. 네. 예, 이거 가격이 허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유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저감해서 새 매각 맞는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농지를 매수한 자가 매각 허브 결정까지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새 매각 맞아요? 네. 농지증을 제출하면 불허가 나니까 네. 불허가 났을 때 새 매각 맞죠? 네. 맞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없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최저 매각을 저감하여 재매각 맞아요? 재매각은 맞죠? 근데 뭐가 틀렸어? 저감하여 이거 틀렸어. 재매각은 맞는데 저감하여 이것도 저감률이 있다 없다? 없어. 재매각도 없어.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매수인 재매각기를 며칠 전까지 3일 전 대금 그리고 쭉 가다가 지연이자 절차 비용 재원 취소해야 한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매수 신청 보증금도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맞는 말이에요. 쉽다 어렵다? 좋아. TPA 넘어가 보세요. 24번을 풀 건데 24번은 이제 요약집 보세요. 요약집 133페이지. 요약집 133페이지. 아까 돈 납부하면 배당 들어간다고 했죠? 네. 그럼 이제 배당 순위 0순위부터 몇 순위? 8순위. 이거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순서 잡을 수 있겠죠? 되게 쉬워. 옛날 특강할 때 한번 했잖아요. 네. 기억나요? 네. 자, 4순위를 기준순위라고 적어봐요. 이걸 기준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기준순위, 기준. 자, 그러면 4순위 중에도 복잡하니까 딱 두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첫째, 저당권하고 두 번째 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있어요? 이 두 가지만. 그 속에는 이제 전세도 있고 그런데 복잡하니까 이 저당권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 이 중에서도 날짜가 빠른 거에 빠르겠죠? 네. 근데 이건 종합배당 순위로 4순위입니다. 이해되세요? 같은 순위 중에서도 또 빠른 게 빨라. 그러면 이제 3순위가 뭐라 그랬어요? 법정 기일이 법에 정한 기일이다 이 말이에요. 법에서 정한 기일이. 자, 법정 기일이 저당권이나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권보다 앞선 국세, 지방세. 국세하고 지방세. 이거 몇 순위? 3순위. 세금 부과일이 빠른 거. 아까 세무서에다가 통지하라 했잖아요. 돈 받아가려면. 배당 순위가 빨라. 그럼 6순위가 뭐예요? 6순위가 법정 기일이 저당이나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권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그럼 이제 세금 부과일이 빠른 것이 몇 순위? 3순위. 늦은 것이? 6순위. 근데 5순위가 세칙에서 들어왔죠? 네. 이게 5순위로 돼야 되는데 5순위 하나. 임금 채권인데 무슨 일분 채권? 임금 채권이야. 일반 채권이 아니라 일반 임금 채권. 일반 무슨 채권? 임금. 몇 개 끝났어? 4개. 그러면 이제 그 1순위는 다 알 거예요. 왜 알아요?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 있어요? 없어요? 3,400 아까 서울에서. 최우선 변제는 최우선. 빠르다. 1순위. 그리고 최종 3개월 무슨 채권? 3개월 임금 채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1순위. 그죠? 그럼 가장 늦은 8순위가 뭐가 돼요? 일반 채권. 그럼 임차권도 확정일자 안 받으면 일반 채권이죠? 그럼 경매 들어가면 가장 끝순위가 되니까 배당받기 쉬워 어려워? 그래서 확정일자 받아야 되겠죠? 일반 채권 가장 나죠. 그럼 이제 그 순위도 않는 영순위는 경매 비용. 비용들 있잖아요. 경매 비용이든지 필요비, 유익비, 정보이랄지 이런 비용들은 몇 순위?
영순위. 가장 먼저 털어내야 되고. 딱 두 개밖에 안 남았네. 2순위하고 7순위. 2순위가 뭐요? 당해세. 이것도 세금이에요, 세금. 이것도 세금인데 당해세. 물건 자체에 부과된 세금. 그 다음에 7순위는 뭐요? 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보험료들 있죠? 아, 보험료. 이분들도 이걸 이후로 저거 배당 요구까지 청구해야 돼. 보험료. 이해됐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뭐 순위가 있어요, 여기? 이름이 순위가 있냐고. 어디 가면 영순위 그러면 끼득끼득하는 거야. 이름이 영순위래. 혹시 또 7순위가 있을지 모르겠네.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4순위가 기준순위죠? 네. 저당권하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이 몇 순위? 4순위. 그럼 세금 부과율 빠른 것이? 3순위. 늦은 것이? 6순위. 5순위가 일반 임금 채권이죠? 네. 그리고 1순위가 소액보증금, 3개월 임금. 됐어요? 네. 8순위가 일반 채권. 0순위가 비용. 그리고 이제 2순위가 당해세, 7순위가 보험료. 자, 그러면 문제 그냥 풀을 수 있어요. 잊어먹을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은 그냥 풀려. 자, 한번 봐봐. 24번 한번 보세요. 24번 순서 잡지 말고 내가 읽으면 몇 순위 대답하세요. 일반 채권 몇 순위? 8순위. 그렇지. 경매 비용 몇 순위? 0순위. 소액 임차 보증금 1순위. 건강보험료 7순위. 일반 임금 채권 5순위. 아주 좋았어요. 5순위.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이제 재미 붙였어. 5순위. 아, 좋았어요. 그럼 바로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되게 쉬워. 어차피 이제 몇 번 연습하면 쉬워. 그 다음에, 요약집 한번 더 볼게요. 24번은 2번이 정답이고, 요약집 거기 134페이지. 134페이지 그 도표 있습니까? 경공매 비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경매하고 공매 중에서 공매 압류하고 비업무용 이렇게 비교해놨죠? 네. 자, 경매는 대금 납부 기한이 기한 내 납부하되 뭔 시불? 일시불로. 일시불로 해요, 일시불. 압류 부동산 공매도 일시. 왜 그러냐면 경매하고 압류는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럼 차이가 있는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만 차이가 있어요. 분할 납부, 할부로 납부한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매각 방법, 경매하고 압류는 입찰 방식이고 비업무용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을. 자, 이 수의계약은 비업무용만 가능하고 저감률은 경매는 통상 20%, 30% 되는 경우도 있어.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공매끼리 뭉쳤어요. 저감률만 자기들끼리 뭉쳤어. 저감률만 공매끼리 10%. 저감률만 자기들끼리 뭉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명도 책임 나눴고 그 토지거래 허가 농지증 있어요? 네. 경매는 허가증 필요 없죠? 네. 압류도 없죠? 네. 비업무용 있어야 되는데 몇 회 이상 유찰? 3회 이상. 유찰되면 면제. 네. 그리고 농지증은 셋 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농지증은 무조건 있어야 돼. 경매든 공매든 종류 불문.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경매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물량이 많아 선택의 폭이 높다 장점이고 단점은 권리 분석이 까다롭고 분쟁 소지가 많다. 분쟁이 많아. 까다롭고. 그럼 압류도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그 공매는 비교적 안전하다. 경매보다는 안전한데 비업무용은 대금 납부 조건이 뭐다? 왜 유리해요? 분할 납부하니까. 근데 압류는 일시불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보다 저렴하면 경매보다 비싸다. 동그라. 왜 비싸? 저감률이 10%니까 떨어져봤자 10%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경매는 한 번씩 떨어지면 20% 툭툭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싸겠죠? 네, 비싸다. 뭔 싸다? 비싸다.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 문제집 25번 문제. 25번 보고 있어요? 법원 경매하고 비업무용을 물었어요. 비업무용. 옳지 않는 걸 골라라. 경매는 허가가 면제되나 공매, 여기서 공매는 비업무용을 말하죠. 문제가 비업무용이니까 허가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맞죠? 경매는 농지증이 필요합니까? 네. 비업무용은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다 필요해. 종류 불문. 네, 불필요가 틀렸네. 경매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죠? 네. 비업무용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맞고 경매는 저감률이 20이요?
일반적으로 20% 맞고, 공매는 10% 맞고. 자, 경매는 납부기한 내 먼시블 일시. 공매는 할부 납부. 맞네. 아, 맞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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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자, DPA 넘어가세요. 자, 27번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 27번은 압류 부동산 공매를 물었어요. 근데 압류는 우리가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경매. 경매 생각하고 풀어내면 돼. 이해되세요? 자, 기업 매수, 옳은 걸 골라놨는데, 매수자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것도 적어. 이건 비업무용만 명의 변경이 가능해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만. 그러면 압류하고 경매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죠? 옳은 걸 골라놨으니까. 자, 2번. 니은 대금 납부 할부로 납부할 수 없다. 그 말은 일시불로 납부하라는 소리죠? 그럼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니은은 맞고. 자, 디귿. 법원 경매 절차를 거치므로 권리 분석 필요성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아까 뭐 생각하라 했어요? 경매. 경매는 권리 분석이 까다롭다 그랬죠? 그럼 압류도 똑같지. 경매하고 비슷하니까. 많다 그래야지. 그럼 허가 내 토지인가 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면제된다. 면제돼. 근데 이제 공매는 유찰 시 저감률이 100분의 20이에요? 10. 이건 압류든 비업무든 저감률은 똑같이 10이에요. 틀렸고. 그럼 농지는 농지증이 면제되지 않는다. 맞아요? 네. 그 말은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네. 무조건 있어야죠? 그럼 맞는 거 몇 개? 니은하고 비읍. 압류는 경매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 됐어요? 자, 마지막은 이제 매수 신청 대리 나옵니다. 자, 요약지 보세요. 이 매수 신청 대리는 몇 문제 나와요? 한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공발 내용은 한 문제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공발 내용은 엄청 많아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실전에서는 한 문제가 중요해요, 중요하잖아. 엄청 중요하거든요. 한 문제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하면 맞출 수 있어요. 한 끗 차이거든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요약집 135페이지. 요약집 135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법인 개공원 경공매 권리분석 매수신청 대리 할 수 있죠? 네.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대리권은 범위, 이거 시험 자주 나와. 7가지를 넣어야 되는데 1번 매수신청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일반인들 입찰표 잘 모르죠? 네.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도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아까 차순위 배웠죠? 네. 그 신고도 대리인이 할 수 있어. 그리고 4번이 뭐냐? 차순위 탈락했을 때 보증금 아까 돌려받는다 그랬죠? 네. 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5번, 6번 묶으세요. 원리는 똑같아요. 공유자 우선 매수. 이건 뭐요? 공유 지분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 토지 한 필지를 4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갑, 을, 병, 정. 지분 똑같이 다 얼마? 4분의 1씩 가지고 있다. 가정을 해봐. 근데 이 을 지분이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A가 이제 써냈어. 자기가 1억 5천에 사겠다고. 최고가야, 이거. 최고가 매수 신고예요. 근데 여기서 공유자가 누굽니까? 갑, 병, 정이죠. 근데 을이 보고 있다가 내가 이 가격에, A 가격에 사겠다고 법원에다가 공유자 무슨 신고? 우선 매수 신고를 해. 그러면 누구에게 허가를 해야 돼? 정에게 허가를 해야 돼. 그러면 원래는 A가 최고가였잖아요. 그럼 이건 차순위로 밀려 안 밀려? 밀려. 그럼 A 입장에서는 화가 나 안 나? 그럼 나 차순위 안 해. 차순위 안 한다고 포기하는 행위. 이것도 대리인이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신 것도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차순위로 밀렸을 때 포기하는 것도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6번, 7번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5번, 6번, 7번 읽어봐. 7번이 포기하는 행위 나와 있어요? 네. 6번은 원리는 똑같고 임대주택 부도 났을 때 우선 매수 똑같고 7번 나와 있어요? 네. 예, 그런 것도 대리할 수 있다. 그러면 7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주의할 것이 인도명령 신청은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7가지 아닌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명도소송도 아니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7가지 외에는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시험 자주 나와요. 자, 2번 결격사유 보세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결격사유가 있죠. 네. 여기도 결격사유인데 양갈 1번. 등록 취소된 후 몇 년?
3년간 결격이에요. 중개사법하고 비슷하죠? 근데 단서가 틀려. 폐업 신고료란 등록 취소는 제외 된다. 믿어보세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폐업하면 효력이 없어져 버리죠? 실효 사유야. 취소 사유가 아니라. 근데 여기는 취소 사유예요. 폐업을 해도 취소 사유인데 폐업 때문에 취소되면 3년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안 기다리고 바로 등록이 된다. 그 뜻이에요. 원래는 몇 년간 못해? 3년. 자, 양가로 2번. 경매 관련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몇 년? 2년. 2년 동안. 이 결격. 경매 관련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몇 년? 2년. 결격. 그 다음에 3, 4, 5. 묶으세요. 이건 중개사법하고 똑같아. 한번 읽어봐요. 업무정지를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다. 중개사법하고 똑같죠? 4번도 그 사유 발생 당시 사원님은 똑같죠? 5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비슷비슷해. 그것도 이제 매수신청 결격 사유다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뒤에 넘어서.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금지가 있지만 여기도 금지 행위가 있어 없어? 있어. 자, 개공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중으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금지 행위. 또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매수신청으로 신청하면 돼? 안 돼요. 본인이 하면서 또 대리인 하면 안 되겠죠. 혼자서. 그렇죠? 안 되고. 자,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이것도 돼? 안 돼? 안 돼. 명의 대여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여 하면 돼? 안 돼? 안 돼. 못하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개공 후 명의를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명의 사용하면 안 돼. 명의. 그럼 이 경매 입찰 방해죄 하면 안 되겠죠? 금쟁이. 자, 사건과도 확인 설명 허위 기재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이거 안 돼. 그 밖에 다른 법령 동안 다른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해도 안 돼. 금쟁이가 많죠?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 매수신청 대리는 중개사법 내용하고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차이점을 열거해놨어요. 한번 봐드릴게요. 중개사법은 등록 신청자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죠? 근데 여기는 누구만? 개공. 법인 개공하고 공인중개사는 개공. 그건 누구는 안 돼? 중개인. 중개인도 개공 종류요. 중개인 X. 중개인도 개공 종류 중에 하나라고. 근데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는 개공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개사법은 등록 관청인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소 구청장이죠? 여기는 지방법원장. 매수신청 대리인 등은 지방법원장이 가서 해야 돼. 됐어요?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신청하면 등록 처분 며칠? 7일. 여기는 14. 딱 2배입니다. 등록 처분 기간이 7일, 14일. 그죠?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권자고 임원, 사원 누가 받아야 돼? 모두. 전원이 받아야 돼. 근데 여기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누가 지정하는 교육기관? 법원 행정처장. 지방법원장이 아니에요.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에서 받아야 되고 법인은 대표장으로 받게 됐어요. 법인은 누구만? 대표장. 약간씩 차이가 있죠? 자, 오른쪽. 보증 설정 시기.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중개사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근데 매수신청 대리는? 등록 신청 전. 등록 신청 전. 미리 봐. 금액은 같아요? 틀려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1억, 법인은 2억, 본사무소 1억. 결계사에 똑같고. 자, 취급 물건. 중개사법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학적 공장이다. 맞죠?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도 같죠? 자, 공제규정 승인. 중개사법은 누구 승인? 국장. 매수신청 대리는? 법원 행정처장. 자, 확인 설명서 우리는 몇 년 보관? 3년. 여기는 매수신청 대리는 보관 그러면 무조건 5년이야. 무조건. 됐어요? 자, 상담 및 권리 분석 수수료 중개사법 50만 원 동그라미 협의. 얼마 범위에서 협의? 아까 우리가 권리 분석 배웠어 안 배웠어? 권리 분석 해주고 50만 원 범위에서 협의.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보수 있어요? 자, 1번. 허가가 확정돼서 매수인 동안 매수인이 됐다. 그러면 최고가라도 아까 허가가 안 되면 매수인이 안 되겠죠? 그럼 뭐 허가가 돼서 매수인이 된 경우는 뒤바뀌면 안 돼. 감정가의 1%. 최저 매각 가격 1.5 범위에서 협의.
감정가 1%. 최저매가 1.5 범위에서 뭐다? 2번 보세요. 최고가 매수인이 안 되거나 또는 최고가 매수인이 됐는데 허가를 못 받은 경우 있죠? 그러잖아? 그래도 보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 50만 원 범위 내에서 협의. 50만 원 범위에서 협의. 그러면 실비는? 30만 원 동그라미 협의. 30만 원 범위에서 협의요. 실비는 30만 원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8번.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이 위임받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 아까 대리권의 범위 7가지 중요하다고 했죠? 인도명령 있어? 이게 정답. 차순위 매수신고는? 있고. 자, 탈락하면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걸 신청하는 행위.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입찰표 작성 제출 가능하죠? 1번 정답. 자, 대표에 넘어가세요. 29번 문제.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이다. 맞는 걸 골라서요. 틀린 거. 자, 문제가 개공이란 단어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법 이거 맞는 말이에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 개공 그 뜻이요. 맞고. 2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건 결격사유잖아요. 그럼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등록이 돼 안 돼? 안 돼. 3년이 지났을 것 그러면 되지. 이해됐어요? 안 돼. 결격사유니까 안 돼. 그 다음에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우리 중개사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하죠? 여기는 미리 보험 들어가 그랬죠? 그러니까 보증보험 공제가입 공탁을 미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요건에 들어가 버려요. 여기는. 우리 중개사법 차이예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를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아까 결격했죠? 근데 경과하였을 것 그러면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이게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원리가 돼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뒤에 넘어가세요. 32번 볼게요. 32번은 이제 금지행위 문제입니다. 무슨 행위? 금지. 타당하지 않는 거. 이중으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면 아까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어요. 2번 등록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매수신청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3번. 동일 부동산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 대리인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고. 다른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는 것은? 이건 됩니다. 다른 개공이 바쁘니까 이 개공이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이건 가능해. 그 다음에 형법상 경매 입찰 방해죄. 안 돼. 금지행위입니다. 자, 34번. 34번 보세요. 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내용 중 틀린 걸 골라라.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은 사무소가 있는 지방법원장.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여 있나 맞습니까? 네. 여기는 지방법원장에 따는 거예요. 2번. 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공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 받아야 돼? 아니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 2번이 정답. 3번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데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공을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직접 출석을 해야 돼. 직접. 4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공은 동일 부동산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맞고. 자,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 범위에서 보수 범위 소정 보수를 받는다. 맞죠? 네. 뒤에 넘어가세요. 36번 보세요. 이제 36번은 이제 손해배상 문제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증 금액은 같다 그랬죠? 그리고 시기만 다르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중개사법하고, 그러니까 차이점이 아는 건 중개사법하고 거의 똑같다 생각하면 돼. 그렇게 염두에 두고 풀어주면 돼요. 틀린 걸 골라라. 공인중개사인 개공인 손해배상 책임 보장인 보증 설정 금액은 2억 원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인데 1억이지 1억. 법인만 2억. 이것은 똑같아요. 중개사법하고.
그러면 2배로 들어야지. 겸업하려면. 이해됐어요? 이제 1억입니다. 2번. 매수 신청 대인이 된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를 하면서 고의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아요? 중개사법에도 고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지죠? 여기도 똑같아. 3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여 위하여 보증보험, 협회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이것도 똑같고 중개사법하고. 4번. 공탁금은 매수 신청 대리인 개공이 폐업, 사망, 해산부터 몇 년 이내에 해소할 수 없다? 3년. 얘도 비슷하죠? 근데 해산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매수 신청 위임을 받은 개공은 매수 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보증 금액 등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한다. 맞았어요? 예, 맞습니다. 자, TP에 넘어가세요. 자, 39번 문제. 이건 뭐냐면 보수. 아까 요약집에서 보수 한번 봤죠? 그 문제입니다. 보수 실비에 관해서 옳지 않는 걸 골라라. 개공은 보수표와 보수에서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 계약 전 밑줄 보세요. 설명해야 되는데, 자, 보수가 얼마 정도 될 것이고 보수표는 어떤가? 위임 계약 전에 설명을 해주게 돼 있어요. 자,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는 아까 얼마 보면서 협의? 50만 원. 50만 원 동그라미 협의. 아까 이야기했죠? 맞고. 3번 질문 잘 보세요.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 경우 4개 부동산 이상 일괄 매각했죠? 3개 초과 동그라미. 3개를 초과한 것부터 한 부동산 5만 원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5개면 5개를 일괄 매각했다. 몇 개 초과된 거예요? 2개. 2개 초과된 거예요. 3개 초과니까 4개, 5개, 2개죠? 그럼 얼마 증액돼? 10만 원. 그러니까 얼마? 60만 원 범위에서 협의요. 그 예문을 적어놔 봐요. 5개는 60만 원 범위에서 협의. 10만 원 증액된 거잖아요. 3개 초과부터니까 2개 증액된 거고 10만 원. 원래는 50만 원 협의인데 5개는 뭐다? 60만 원 범위 내에서 협의. 이해됐어요? 예문을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4번. 개공은 보수를 받은 경우 예견전 양식 영수증 작성 밑줄 보세요. 서명, 날이나 위임인에게 교부.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영수증 제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여기는 영수증 줘야 돼. 영수증 줘야 된다고 보수 받으면. 그 다음에 실비 50만 원 범위에서 협의요? 30만 원. 이건 틀렸는데 30만 원이요. 근데 가로 안에 밑줄가 없어요. 원거리 동거리.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가 뭐요? 먼 거리. 뭘 원자. 그럼 근거리 교통비는 실비 받아? 안 받아. 근거리 출장비, 근거리 교통비는 실비 없어. 원거리만 받아. 먼 거리. 원거리만 받는다고. 근데 어디까지가 근거리고 어디까지가 원거리인가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이해됐어요? 네, 하여튼 원거리만 실비를 받도록 돼 있는데 30만 원 범위 내에서 협의해요. 자, TP에 넘어가 보세요. 자, 43번. 공인중개사법하고 매수신청 대리 비슷비슷하죠? 네. 틀린 걸 골라라.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처분 기간은 7일. 매수신청 대리는? 14일. 7일, 14일 딱 2배라고 했죠? 네. 맞고. 2번. 우리 중개사법에서 확인설명서 보존기간은 몇 년? 3년. 여기는? 5년. 매수신청 대리는 보관 그러면 무조건 5년이야. 맞고. 자, 3번. 우리 중개사법 중개법인은 실무계 임원사원 전원이 받죠? 네. 근데 여기는? 대표자 한 사람만. 맞고. 자, 4번. 우리 중개사법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죠? 네. 근데 여기는? 지방법원장. 맞습니다.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 그 다음에 5번이 문제인데 보증 설정 시기. 우리 중개사법은 등록 신청 전이에요? 아니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시점. 매수 신청 대리가? 등록 신청 전. 뒤바뀌었어. 뒤바뀌어서 틀렸어. 뒤바뀌었어. 자, D페이 샥 넘어가 봐. 어떻게 넘어가? 샥. 좋아요. 자, 45번 문제인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잘못하면 행정처분 들어가죠? 네. 여기도 행정처분에서 등록 취소 업무 정지가 있거든요. 매수 신청 대리도.
그러면 이제 틀린 것은 자 지방법원장이 등록취소 업무정지하고자 할 때는 자 우리 법에서는 등록관청이 등록취소 업무정지하죠. 네. 여기는 누가 해?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10일 이상 동안에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게 되어 있어요. 2번. 자,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 등록 취소죠. 등록 취소하면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를 제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당연한 소리예요. 자, 등록 취소하면 지금 매수신청 대리한다고 막 안 밖에 써붙여 놨을 거 아니에요. 등록 취소당하면 제거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당연한 소리고. 3번이 문제예요. 업무정지 받을 때는 업무정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안 해. 근데 여기는 자랑스럽게 내가 업무정지 받았다고 표시하게 돼 있어.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 기간이 몇 개월? 6개월이죠, 최대. 근데 여기는 1개월에서 2년이야, 2년 이하. 그럼 2년씩이나 업무정지 받았다고 써붙여 놔야 되는데 취소당한 게 낫겠다. 업무정지 기간이 2년이잖아요. 1개월 이상 2년이니까. 그러잖아요? 네, 취소당한 게 낫지. 2년씩 써붙여 놓은 것도 그것도 곤욕이지. 그죠? 그래. 하여튼 업무정지 기간도 알아야 돼. 업무정지 기간 오른쪽 해설에 나와 있어요. 맨 밑에. 1개월 이상 몇 년이야? 2년 이하. 업무정지 기간. 매수신청 대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엄청 길죠? 우리 중개사법 최대가 6개월이지. 그죠? 자, 45번에 4번. 4번 지금 보세요. 자, 등록 취소를 받은 개공은 처음 받는 분 14일 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증 반납? 10일. 등록증 반납은 중개사법에도 며칠? 10일. 여기도? 10일.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는 거예요. 왜? 처분청이 지방법원장이니까. 이해되세요? 14일이 틀렸어. 처분이 14일이고 등록증 반납은 7일이야. 헷갈리지 마세요. 5번도 중개사법은 약간 차이가 있어. 봐봐. 등록이 취소되면 개인 개공이 사망한 경우에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등록증을 반납. 지방법원장이. 맞습니다. 맞아.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사망하면 반납해야 안 해?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7일이네. 이해되세요? 여기는 세대를. 중개사법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정도. 그래서 몇 번 정답? 4.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 이 정도 해서 TP에 넘겨보면 이제 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7, 8월 문제가 되게 두껍죠? 이거 다 끝났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게 진도는 나가 안 나가? 나가죠. 해결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7, 8월 교재는 이걸로 끝내고 매수신청 대리는 한 문제 나오는데 좀 생소해서 빨리빨리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9월, 10월 계속 연습하면 되게 쉬워지거든요.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는 뭡니까? 시국태. 시국태가 먼저죠? 시국태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시국태 교재하고 요약집은 가져오세요. 시국태 교재하고 요약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시국태 중개사법은 시국문이에요. 시국문. 문제 위주라고. 꼭 나올 문제.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론은 그래서 요약집을 가져오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네. 같이 진도 나갈 때.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